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솔직히 나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좋다라고 발언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니,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은 죽겠는데 미국 대통령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무려 39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경 원이 넘습니다.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1년에 나가는 순수 이자 비용만 해도 1조 달러, 자그마치 1,300조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가 가만히 앉아서 수백조 원씩 사라집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빚을 지고 있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인이 나도 모르게 물가라는 형태로 미국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고 있으며 미국은 빚을 헐값에 청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가 내심 웃었던 진짜 이유죠.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미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도 해당됩니다. 요즘 환율은 1,530원까지 치솟고 물가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해서 다들 한숨만 쉬고 계실 텐데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유독 심각하게 흘러가는지 그 원인과 이 미친 유동성 안개 속에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진짜 탈출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물가는 유독 빠르게 올라갈까요? 그 원인은 딱 세 가지 인과관계로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는다고 전 세계가 돈을 찍어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도 이게 흔해지면 값이 똥값이 되듯이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이 비싸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5.5%까지 무섭게 올렸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국내 가계부채랑 부동산 PF가 떠질까봐 무서워서 미국 금리 속도를 차마 못 따라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한참 낮은 상태가 굳어져 있는 거죠. 마지막 3단계는 그로 인해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흐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내 달러가 대거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밀리면서 환율이 결국 1,530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밀가루, 원자재 전부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해오는 물건값 자체가 수십 %씩 폭등해요. 결국 과도한 돈풀기, 미국보다 낮은 금리, 달러 유출과 환율 폭동, 수입 물가 직격탄 이라는 이 세 가지 원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원화 월급을 받는 우리 회원님들은 진짜 구매력이 실시간으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는 게 본질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다 손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먼은 인플레이션은 국회 통과도 필요 없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세금 더 내세요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돈을 마구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부가 과거에 100조 원의 빚을 졌다고 쳐봅시다.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딱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숫자는 여전히 100조 원이지만 그 100조 원의 실질적 가치는 과거의 50조 원 수준으로 반토막이 됩니다. 트럼프를 포함한 전 세계 정부는 화폐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면서 무지막지한 국가 빚을 헐값에 청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진 자산가들도 물가가 오를 때 자산 가격이 같이 펌핑되니까 자산이 더 불어납니다. 반대로 가장 처참하게 독박 쓰는 건 누구냐?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에 내 노동의 대가를 정부와 자산가들에게 합법적으로 털리고 있는 겁니다. 부의 분배를 왜곡하는 가장 잔인한 약탈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회원님들,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발행량이 한정돼 있거나 실물로서 확실한 유용성을 가진 자산들의 몸값이 뛰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참고하셔야 할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방어형 실물 자산 4가지를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은 원자재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종이돈을 마구 찍어낼 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들이는 최고의 안전자산입니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가치가 직관적으로 상승합니다. 은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자산의 성격도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라 실물 소유가 가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물질 그 자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자재에 투자하는 자산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직접적인 가격 상승 이익을 누립니다. 일반인도 간편하게 투자할 방법은 금, 은,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나 ETN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인플레이션으로 같이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물 가치가 보존됩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세, 임대료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현금 흐름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인프라 자산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이용료를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함께 상승합니다. 여기에도 간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맥커리 인프라입니다. 이 회사는 회원님들의 돈을 모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부산항, 신항,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같은 핵심 국가 인프라를 짓거나 매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통행료와 이용료를 받아서 펀드 주주에게 매년 꼬박꼬박 배당금을 돌려줍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왜 좋을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나 터널 이용료는 물가가 오르면 정부 협의하에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오면 통행료 수입이 늘어나 내 배당금도 같이 올라가는 완벽한 해지 자산입니다. 매년 연 6%에서 7% 수준의 안정적인 배당을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최고의 연금형 취득혈로 불립니다. 실질 인플레이션이 6에서 8%니까 맥커리 인프라에 투자하시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대체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대에 와서 디지털 금으로 완벽하게 포지셔닝한 자산입니다.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명목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 가치를 훼손할 때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입니다.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가 올랐으니 우리 제품 가격도 올립니다 라고 해도 소비자가 이탈하지 않는 브랜드나 독점력을 가진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올라갑니다. 필수 소비재나 콜라 같은 거 있죠. 대체 불가능한 비테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면서 마진을 지켜내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합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요즘처럼 실질 인플레이션 8%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10년 뒤에는 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딱 반토막이 납니다. 이를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보가 회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화이팅!